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이 넘는 노후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은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그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소개해준 투자 상품에 넣었다가 그 돈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절대 나한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전에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위험이 처음에는 위험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오고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위험한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라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라는 순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날리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은퇴 후 목돈이 생겼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을 합치면 제법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가 너무 적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월 몇 % 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은 절대 손해 없다. 지금만 가능한 특별한 기회다. 나만 알려주는 정보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투자 권유에 더 취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돈을 더 불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나 인터넷, 지인들로부터 투자 정보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 돈을 벌기 어려우니 지금 있는 돈을 늘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리가 합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의심했을 것도 그냥 믿게 되고 좀 더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서두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더 투자하거나 주변 지인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담당자 연락이 안 되고 회사가 문을 닫고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익금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이 믿게 되는 것이 이 수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개한 지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면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지는 이중의 상처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미 이런 것에 돈을 넣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반드시 지키셔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고수익은 고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반드시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수익이 크면 손실도 큽니다. 이 원칙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서두르게 만드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 오늘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 위한 수법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가족 중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상의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투자라면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신호입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바로 검증 없이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나쁜 의도를 가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 친척, 같은 종교 모임의 사람, 동창, 이웃.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야기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보다 훨씬 믿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투자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지인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랜 신뢰관계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지인도 이미 피해자이거나 속아서 좋다고 믿고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인도 소개를 받은 여러분도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또 다른 형태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자녀나 형제가 사업을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거절하기 어렵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잘못되면 돈도 잃고 관계도 상처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경험으로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반드시 지키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의 이야기라도 돈이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것과 그 상대방이 소개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가족 간 금전 거래에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두세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금액만, 내 노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빌려준다는 개념은 돌려받을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가 상처받습니다. 처음부터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는 원칙이 훨씬 현명합니다. 신뢰는 소중하지만 신뢰가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큰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극도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냉정하게 돌아보면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라는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의 감정적 재정 결정이 자주 나타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오는 결정입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고 지금 당장 더 많은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을 때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위험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잃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직후의 결정입니다. 극도로 슬프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집을 팔거나 큰 금액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재산을 나누는 결정을 급하게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에서는 미래를 냉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나 손자녀를 위한 감정적 지출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주고 싶고 손자가 갖고 싶어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재정적 판단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는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정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큰 재정 결정을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룻밤 규칙입니다. 큰 재정 결정은 절대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오든 어떤 급한 상황이 생기든 최소 하룻밤은 자고 나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하룻밤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훨씬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재정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사람의 시각이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재정 결정에서는 잠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습관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돈을 잘 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 관리비 등이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들이 노년이 되도록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인지 중복 보장이 되는 것은 없는지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만 정리해도 매달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혹시 빚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재정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노후 자금이 몇 년치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연금이나 다른 수입을 합치면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계산해 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금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현재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세요. 왼쪽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 즉 예금, 적금, 부동산, 연금 등을 적으세요. 오른쪽에는 매달 나가는 것들, 즉 생활비, 보험료, 통신비, 기타 고정 지출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내 재정을 아는 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습관은 바로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는 방심입니다. 이것이 왜 습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습관들을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설마 나에게는 이라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날까요? 투자 사기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리석었던 거지, 나는 저런 거 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라며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워낙 아끼는 편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모두 설마 나에게는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할까요? 방심이 주의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주의가 낮아지면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를 입기 전까지 나는 그런 거에 안 속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오히려 경계심을 낮추고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이야기에 가장 집중하셔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큰 재정 결정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기라면 어떤 신호가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것만으로도 방심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결정이든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혼자일 때는 방심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면 더 신중해집니다. 방심은 순간이고 그 결과는 평생입니다. 오늘 5가지 위험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뛰어드는 것,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돈을 맡기는 것, 감정적으로 큰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모르는 것,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방심. 이 5가지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입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부터 새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 이미 경험하신 것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시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위험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 상품이 있다면 그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상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목록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투자 이야기가 들어오든 반드시 가족과 먼저 상의한다는 원칙을 오늘부터 세워두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 대략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오늘 안에 하시길 강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아온 돈은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돈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꿈을 지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